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발딛고 선 이 땅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 가자 지구에서는 인류의 양심을 시험하는 참혹한 비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명백히 인간이 만든 재앙, 바로 기근입니다. 텔레비전 화면과 스마트폰 액정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미지들은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든 것들입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아이들,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아이들, 그 곁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무너져 내리는 어머니의 절규. 이 모습들은 우리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은 풍경일지 모릅니다. 불과 수십 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끔찍한 굶주림과 싸워야 했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지해 힘겨운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압니다. 굶주림이 한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를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봉쇄로 인해 가자 지구는 거대한 감옥이 되었고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는 목소리들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주장하며 이 모든 비극이 어쩔 수 없는 전쟁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명분으로도 굶주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의 여론에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문제를 복잡한 역사와 정치적 갈등의 연장선으로만 보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미국의 저명한 코미디언이자 시사평론가인 존 스튜어트와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너무나 명백하게 비인간적이고 끔찍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 유대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입을 다물라는 말을 듣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침묵이야말로 이러한 잔혹 행위야말로 유대 국가의 미래를 훨씬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잡성이라는 변명 뒤에 숨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얽히고 설킨 중동의 역사를 모두 이해해야만 이 비극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1948년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많은 협정과 조약의 내용을 전부 알아야만 분유가 없어 죽어가는 아기들을 보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압니다. 앙상하게 마른 아이의 텅 빈 눈동자를 볼 때 우리는 그 어떤 이념이나 명분보다 앞서는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 인간으로서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 바로 그 도덕적 명확성이 지금 전 세계의 양심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주류 언론이 걸러내던 참혹한 이미지들이 이제는 아무런 필터 없이 전 세계 사람들의 스마트폰으로 직접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테러리스트들이 아기 분유 밑에 숨어 있었다는 식의 변명을 믿지 않습니다. 200만 명에 가까운 인구 전체를 굶주리게 만드는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수개월에 걸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뼈만 남은 아이들의 이미지는 우리 기억 속에 각인된 역사상 최악의 비극들, 홀로코스트나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같은 끔찍한 순간들을 소환합니다. 인류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바로 그 모습들이 21세기에 버젓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 비극을 멈출 힘을 가진 강대국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혹은 복잡한 정치적 계산 속에서 이참상을 사실상 묵인하거나 심지어 무기를 지원하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은 이 비극을 규탄하기보다는 이에 항의하는 자국민들을 비난하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투표 하나하나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무기가 되었음을 그들은 과연 알고 있을까요? 이제 와서 상황이 나빠졌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개월 동안 진실을 외면하고 심지어 가해자의 편에 서서 선전을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던 이들에게는 진심 어린 자기반성과 책임있는 행동이 요구됩니다. 상황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심지어 굶주리는 이들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하려 했던 국제평화활동가들이 공해상에서 불법적으로 납치되고 배 위에서 폭행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특히 배에 타고 있던 유일한 흑인 활동가는 집중적인 폭력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태의 이면에 인종차별이라는 추악한 문제까지 뒤엉켜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자국의 시민이 동맹국에 의해 국제법을 위반하며 납치되고 폭행당하는 상황에서도 강대국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누가 이 참혹한 비극 앞에서 침묵했는지, 누가 방관했는지, 그리고 누가 기꺼이 가해자의 편에 섰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양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용기를 냈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 또한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외면하지 않는 것, 이 고통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작은 연대의 목소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아 메마른 땅에 작은 평화의 씨앗 하나를 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잠시나마 멀리 있는 이들의 고통을 함께 기억해 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발딛고 선 이 땅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 가자 지구에서는 인류의 양심을 시험하는 참혹한 비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명백히 인간이 만든 재앙, 바로 기근입니다. 텔레비전 화면과 스마트폰 액정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미지들은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든 것들입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아이들,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아이들, 그 곁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무너져 내리는 어머니의 절규. 이 모습들은 우리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은 풍경일지 모릅니다. 불과 수십 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끔찍한 굶주림과 싸워야 했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지해 힘겨운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압니다. 굶주림이 한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를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봉쇄로 인해 가자 지구는 거대한 감옥이 되었고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는 목소리들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주장하며 이 모든 비극이 어쩔 수 없는 전쟁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명분으로도 굶주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의 여론에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문제를 복잡한 역사와 정치적 갈등의 연장선으로만 보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미국의 저명한 코미디언이자 시사평론가인 존 스튜어트와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너무나 명백하게 비인간적이고 끔찍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 유대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입을 다물라는 말을 듣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침묵이야말로, 이러한 잔혹 행위야말로 유대 국가의 미래를 훨씬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잡성이라는 변명 뒤에 숨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얽히고 설킨 중동의 역사를 모두 이해해야만 이 비극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1948년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많은 협정과 조약의 내용을 전부 알아야만 분유가 없어 죽어가는 아기들을 보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압니다. 앙상하게 마른 아이의 텅 빈 눈동자를 볼 때 우리는 그 어떤 이념이나 명분보다 앞서는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 인간으로서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 바로 그 도덕적 명확성이 지금 전 세계의 양심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주류 언론이 걸러내던 참혹한 이미지들이 이제는 아무런 필터 없이 전 세계 사람들의 스마트폰으로 직접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테러리스트들이 아기 분유 밑에 숨어 있었다는 식의 변명을 믿지 않습니다. 200만 명에 가까운 인구 전체를 굶주리게 만드는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수개월에 걸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뼈만 남은 아이들의 이미지는 우리 기억 속에 각인된 역사상 최악의 비극들, 홀로코스트나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같은 끔찍한 순간들을 소환합니다. 인류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바로 그 모습들이 21세기에 버젓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 비극을 멈출 힘을 가진 강대국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혹은 복잡한 정치적 계산 속에서 이 참상을 사실상 묵인하거나 심지어 무기를 지원하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은 이 비극을 규탄하기보다는 이에 항의하는 자국민들을 비난하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투표 하나하나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무기가 되었음을 그들은 과연 알고 있을까요? 이제 와서 상황이 나빠졌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개월 동안 진실을 외면하고 심지어 가해자의 편에 서서 선전을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던 이들에게는 진심 어린 자기반성과 책임있는 행동이 요구됩니다. 상황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심지어 굶주리는 이들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하려 했던 국제평화활동가들이 공해상에서 불법적으로 납치되고 배 위에서 폭행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특히 배에 타고 있던 유일한 흑인 활동가는 집중적인 폭력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태의 이면에 인종차별이라는 추악한 문제까지 뒤엉켜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자국의 시민이 동맹국에 의해 국제법을 위반하며 납치되고 폭행당하는 상황에서도 강대국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누가 이 참혹한 비극 앞에서 침묵했는지, 누가 방관했는지, 그리고 누가 기꺼이 가해자의 편에 섰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양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용기를 냈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 또한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외면하지 않는 것, 이 고통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작은 연대의 목소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아 메마른 땅에 작은 평화의 씨앗 하나를 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잠시나마 멀리 있는 이들의 고통을 함께 기억해 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발딛고 선 이 땅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 가자 지구에서는 인류의 양심을 시험하는 참혹한 비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명백히 인간이 만든 재앙, 바로 기근입니다. 텔레비전 화면과 스마트폰 액정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미지들은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든 것들입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아이들,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아이들, 그 곁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무너져 내리는 어머니의 절규. 이 모습들은 우리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은 풍경일지 모릅니다. 불과 수십 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끔찍한 굶주림과 싸워야 했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원조의 의지에 힘겨운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압니다. 굶주림이 한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를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봉쇄로 인해 가자 지구는 거대한 감옥이 되었고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는 목소리들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주장하며 이 모든 비극이 어쩔 수 없는 전쟁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명분으로도 굶주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의 여론에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문제를 복잡한 역사와 정치적 갈등의 연장선으로만 보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미국의 저명한 코미디언이자 시사평론가인 존 스튜어트와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너무나 명백하게 비인간적이고 끔찍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 유대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입을 다물라는 말을 듣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침묵이야말로 이러한 잔혹 행위야말로 유대 국가의 미래를 훨씬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잡성이라는 변명 뒤에 숨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얽히고 설킨 중동의 역사를 모두 이해해야만 이 비극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1948년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많은 협정과 조약의 내용을 전부 알아야만 분유가 없어 죽어가는 아기들을 보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압니다. 앙상하게 마른 아이의 텅 빈 눈동자를 볼 때 우리는 그 어떤 이념이나 명분보다 앞서는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 인간으로서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 바로 그 도덕적 명확성이 지금 전 세계의 양심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주류 언론이 걸러내던 참혹한 이미지들이 이제는 아무런 필터 없이 전 세계 사람들의 스마트폰으로 직접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테러리스트들이 아기 분유 밑에 숨어 있었다는 식의 변명을 믿지 않습니다. 200만 명에 가까운 인구 전체를 굶주리게 만드는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수개월에 걸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뼈만 남은 아이들의 이미지는 우리 기억 속에 각인된 역사상 최악의 비극들, 홀로코스트나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같은 끔찍한 순간들을 소환합니다.
인류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바로 그 모습들이 21세기에 버젓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 비극을 멈출 힘을 가진 강대국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혹은 복잡한 정치적 계산 속에서 이 참상을 사실상 묵인하거나 심지어 무기를 지원하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은 이 비극을 규탄하기보다는 이에 항의하는 자국민들을 비난하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투표 하나하나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무기가 되었음을 그들은 과연 알고 있을까요? 이제 와서 상황이 나빠졌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개월 동안 진실을 외면하고 심지어 가해자의 편에 서서 선전을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던 이들에게는 진심 어린 자기반성과 책임있는 행동이 요구됩니다. 상황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심지어 굶주리는 이들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하려 했던 국제평화활동가들이 공해상에서 불법적으로 납치되고 배 위에서 폭행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특히 배에 타고 있던 유일한 흑인 활동가는 집중적인 폭력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태의 이면에 인종차별이라는 추악한 문제까지 뒤엉켜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자국의 시민이 동맹국에 의해 국제법을 위반하며 납치되고 폭행당하는 상황에서도 강대국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누가 이 참혹한 비극 앞에서 침묵했는지, 누가 방관했는지, 그리고 누가 기꺼이 가해자의 편에 섰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양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용기를 냈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 또한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외면하지 않는 것, 이 고통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작은 연대의 목소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아 메마른 땅에 작은 평화의 씨앗 하나를 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잠시나마 멀리 있는 이들의 고통을 함께 기억해 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발딛고 선 이 땅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 가자 지구에서는 인류의 양심을 시험하는 참혹한 비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명백히 인간이 만든 재앙, 바로 기근입니다. 텔레비전 화면과 스마트폰 액정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미지들은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든 것들입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아이들,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아이들, 그 곁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무너져 내리는 어머니의 절규. 이 모습들은 우리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은 풍경일지 모릅니다. 불과 수십 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끔찍한 굶주림과 싸워야 했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원조의 의지에 힘겨운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압니다. 굶주림이 한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를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봉쇄로 인해 가자 지구는 거대한 감옥이 되었고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는 목소리들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주장하며 이 모든 비극이 어쩔 수 없는 전쟁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명분으로도 굶주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의 여론에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문제를 복잡한 역사와 정치적 갈등의 연장선으로만 보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미국의 저명한 코미디언이자 시사평론가인 존 스튜어트와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너무나 명백하게 비인간적이고 끔찍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 유대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입을 다물라는 말을 듣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침묵이야말로, 이러한 잔혹 행위야말로 유대 국가의 미래를 훨씬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잡성이라는 변명 뒤에 숨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얽히고 설킨 중동의 역사를 모두 이해해야만 이 비극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1948년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많은 협정과 조약의 내용을 전부 알아야만 분유가 없어 죽어가는 아기들을 보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압니다. 앙상하게 마른 아이의 텅 빈 눈동자를 볼 때 우리는 그 어떤 이념이나 명분보다 앞서는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 인간으로서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 바로 그 도덕적 명확성이 지금 전 세계의 양심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주류 언론이 걸러내던 참혹한 이미지들이 이제는 아무런 필터 없이 전 세계 사람들의 스마트폰으로 직접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테러리스트들이 아기 분유 밑에 숨어 있었다는 식의 변명을 믿지 않습니다. 200만 명에 가까운 인구 전체를 굶주리게 만드는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수개월에 걸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뼈만 남은 아이들의 이미지는 우리 기억 속에 각인된 역사상 최악의 비극들, 홀로코스트나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같은 끔찍한 순간들을 소환합니다. 인류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바로 그 모습들이 21세기에 버젓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 비극을 멈출 힘을 가진 강대국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혹은 복잡한 정치적 계산 속에서 이 참상을 사실상 묵인하거나 심지어 무기를 지원하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은 이 비극을 규탄하기보다는 이에 항의하는 자국민들을 비난하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투표 하나하나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무기가 되었음을 그들은 과연 알고 있을까요? 이제 와서 상황이 나빠졌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개월 동안 진실을 외면하고 심지어 가해자의 편에 서서 선전을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던 이들에게는 진심 어린 자기반성과 책임있는 행동이 요구됩니다. 상황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심지어 굶주리는 이들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하려 했던 국제평화 활동가들이 공해상에서 불법적으로 납치되고 배 위에서 폭행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특히 배에 타고 있던 유일한 흑인 활동가는 집중적인 폭력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태의 이면에 인종차별이라는 추악한 문제까지 뒤엉켜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자국의 시민이 동맹국에 의해 국제법을 위반하며 납치되고 폭행당하는 상황에서도 강대국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누가 이 참혹한 비극 앞에서 침묵했는지, 누가 방관했는지, 그리고 누가 기꺼이 가해자의 편에 섰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양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용기를 냈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 또한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외면하지 않는 것, 이 고통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작은 연대의 목소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아 메마른 땅에 작은 평화의 씨앗 하나를 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잠시나마 멀리 있는 이들의 고통을 함께 기억해 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발딛고 선 이 땅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 가자 지구에서는 인류의 양심을 시험하는 참혹한 비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명백히 인간이 만든 재앙, 바로 기근입니다. 텔레비전 화면과 스마트폰 액정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미지들은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든 것들입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아이들,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아이들, 그 곁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무너져 내리는 어머니의 절규. 이 모습들은 우리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은 풍경일지 모릅니다. 불과 수십 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끔찍한 굶주림과 싸워야 했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지해 힘겨운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압니다. 굶주림이 한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를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봉쇄로 인해 가자 지구는 거대한 감옥이 되었고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는 목소리들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주장하며 이 모든 비극이 어쩔 수 없는 전쟁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명분으로도 굶주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의 여론에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문제를 복잡한 역사와 정치적 갈등의 연장선으로만 보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미국의 저명한 코미디언이자 시사평론가인 존 스튜어트와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너무나 명백하게 비인간적이고 끔찍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 유대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입을 다물라는 말을 듣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침묵이야말로, 이러한 잔혹 행위야말로 유대 국가의 미래를 훨씬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잡성이라는 변명 뒤에 숨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얽히고 설킨 중동의 역사를 모두 이해해야만 이 비극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1948년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많은 협정과 조약의 내용을 전부 알아야만 분유가 없어 죽어가는 아기들을 보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압니다. 앙상하게 마른 아이의 텅 빈 눈동자를 볼 때 우리는 그 어떤 이념이나 명분보다 앞서는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 인간으로서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 바로 그 도덕적 명확성이 지금 전 세계의 양심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주류 언론이 걸러내던 참혹한 이미지들이 이제는 아무런 필터 없이 전 세계 사람들의 스마트폰으로 직접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테러리스트들이 아기 분유 밑에 숨어 있었다는 식의 변명을 믿지 않습니다. 200만 명에 가까운 인구 전체를 굶주리게 만드는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수개월에 걸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뼈만 남은 아이들의 이미지는 우리 기억 속에 각인된 역사상 최악의 비극들, 홀로코스트나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같은 끔찍한 순간들을 소환합니다. 인류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바로 그 모습들이 21세기에 버젓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 비극을 멈출 힘을 가진 강대국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혹은 복잡한 정치적 계산 속에서 이 참상을 사실상 묵인하거나 심지어 무기를 지원하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은 이 비극을 규탄하기보다는 이에 항의하는 자국민들을 비난하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투표 하나하나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무기가 되었음을 그들은 과연 알고 있을까요? 이제 와서 상황이 나빠졌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개월 동안 진실을 외면하고 심지어 가해자의 편에 서서 선전을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던 이들에게는 진심 어린 자기반성과 책임있는 행동이 요구됩니다. 상황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심지어 굶주리는 이들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하려 했던 국제평화활동가들이 공해상에서 불법적으로 납치되고 배 위에서 폭행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특히 배에 타고 있던 유일한 흑인 활동가는 집중적인 폭력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태의 이면에 인종차별이라는 추악한 문제까지 뒤엉켜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자국의 시민이 동맹국에 의해 국제법을 위반하며 납치되고 폭행당하는 상황에서도 강대국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누가 이 참혹한 비극 앞에서 침묵했는지, 누가 방관했는지, 그리고 누가 기꺼이 가해자의 편에 섰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양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용기를 냈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 또한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외면하지 않는 것, 이 고통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작은 연대의 목소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아 메마른 땅에 작은 평화의 씨앗 하나를 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잠시나마 멀리 있는 이들의 고통을 함께 기억해 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발딛고 선 이 땅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 가자 지구에서는 인류의 양심을 시험하는 참혹한 비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명백히 인간이 만든 재앙, 바로 기근입니다. 텔레비전 화면과 스마트폰 액정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미지들은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든 것들입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아이들,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아이들, 그 곁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무너져 내리는 어머니의 절규. 이 모습들은 우리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은 풍경일지 모릅니다. 불과 수십 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끔찍한 굶주림과 싸워야 했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원조의 의지에 힘겨운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압니다. 굶주림이 한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를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봉쇄로 인해 가자 지구는 거대한 감옥이 되었고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는 목소리들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주장하며 이 모든 비극이 어쩔 수 없는 전쟁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명분으로도 굶주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의 여론에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문제를 복잡한 역사와 정치적 갈등의 연장선으로만 보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미국의 저명한 코미디언이자 시사평론가인 존 스튜어트와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너무나 명백하게 비인간적이고 끔찍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 유대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입을 다물라는 말을 듣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침묵이야말로, 이러한 잔혹 행위야말로 유대 국가의 미래를 훨씬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잡성이라는 변명 뒤에 숨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얽히고 설킨 중동의 역사를 모두 이해해야만 이 비극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1948년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많은 협정과 조약의 내용을 전부 알아야만 분유가 없어 죽어가는 아기들을 보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압니다. 앙상하게 마른 아이의 텅 빈 눈동자를 볼 때 우리는 그 어떤 이념이나 명분보다 앞서는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 인간으로서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 바로 그 도덕적 명확성이 지금 전 세계의 양심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주류 언론이 걸러내던 참혹한 이미지들이 이제는 아무런 필터 없이 전 세계 사람들의 스마트폰으로 직접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테러리스트들이 아기 분유 밑에 숨어 있었다는 식의 변명을 믿지 않습니다. 200만 명의 가까운 인구 전체를 굶주리게 만드는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수개월에 걸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뼈만 남은 아이들의 이미지는 우리 기억 속에 각인된 역사상 최악의 비극들, 홀로코스트나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같은 끔찍한 순간들을 소환합니다. 인류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바로 그 모습들이 21세기에 버젓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 비극을 멈출 힘을 가진 강대국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혹은 복잡한 정치적 계산 속에서 이 참상을 사실상 묵인하거나 심지어 무기를 지원하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은 이 비극을 규탄하기보다는 이에 항의하는 자국민들을 비난하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투표 하나하나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무기가 되었음을 그들은 과연 알고 있을까요? 이제 와서 상황이 나빠졌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개월 동안 진실을 외면하고 심지어 가해자의 편에 서서 선전을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던 이들에게는 진심 어린 자기반성과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됩니다. 상황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심지어 굶주리는 이들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하려 했던 국제평화 활동가들이 공해상에서 불법적으로 납치되고 배 위에서 폭행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특히 배에 타고 있던 유일한 흑인 활동가는 집중적인 폭력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태의 이면에 인종차별이라는 추악한 문제까지 뒤엉켜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자국의 시민이 동맹국에 의해 국제법을 위반하며 납치되고 폭행당하는 상황에서도 강대국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누가 이 참혹한 비극 앞에서 침묵했는지, 누가 방관했는지,
그리고 누가 기꺼이 가해자의 편에 섰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양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용기를 냈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 또한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외면하지 않는 것, 이 고통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작은 연대의 목소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아 메마른 땅에 작은 평화의 씨앗 하나를 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잠시나마 멀리 있는 이들의 고통을 함께 기억해 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발딛고 선 이 땅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 가자 지구에서는 인류의 양심을 시험하는 참혹한 비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명백히 인간이 만든 재앙, 바로 기근입니다. 텔레비전 화면과 스마트폰 액정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미지들은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든 것들입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아이들,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아이들, 그 곁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무너져 내리는 어머니의 절규. 이 모습들은 우리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은 풍경일지 모릅니다. 불과 수십 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끔찍한 굶주림과 싸워야 했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지해 힘겨운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압니다. 굶주림이 한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를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봉쇄로 인해 가자 지구는 거대한 감옥이 되었고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는 목소리들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주장하며 이 모든 비극이 어쩔 수 없는 전쟁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명분으로도 굶주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의 여론에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문제를 복잡한 역사와 정치적 갈등의 연장선으로만 보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미국의 저명한 코미디언이자 시사평론가인 존 스튜어트와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너무나 명백하게 비인간적이고 끔찍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 유대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입을 다물라는 말을 듣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침묵이야말로 이러한 잔혹 행위야말로 유대 국가의 미래를 훨씬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잡성이라는 변명 뒤에 숨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얽히고 설킨 중동의 역사를 모두 이해해야만 이 비극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1948년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많은 협정과 조약의 내용을 전부 알아야만 분유가 없어 죽어가는 아기들을 보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압니다. 앙상하게 마른 아이의 텅 빈 눈동자를 볼 때 우리는 그 어떤 이념이나 명분보다 앞서는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 인간으로서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 바로 그 도덕적 명확성이 지금 전 세계의 양심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주류 언론이 걸러내던 참혹한 이미지들이 이제는 아무런 필터 없이 전 세계 사람들의 스마트폰으로 직접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테러리스트들이 아기 분유 밑에 숨어 있었다는 식의 변명을 믿지 않습니다. 200만 명에 가까운 인구 전체를 굶주리게 만드는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수개월에 걸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뼈만 남은 아이들의 이미지는 우리 기억 속에 각인된 역사상 최악의 비극들, 홀로코스트나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같은 끔찍한 순간들을 소환합니다. 인류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바로 그 모습들이 21세기에 버젓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 비극을 멈출 힘을 가진 강대국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혹은 복잡한 정치적 계산 속에서 이 참상을 사실상 묵인하거나 심지어 무기를 지원하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은 이 비극을 규탄하기보다는 이에 항의하는 자국민들을 비난하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투표 하나하나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무기가 되었음을 그들은 과연 알고 있을까요? 이제 와서 상황이 나빠졌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개월 동안 진실을 외면하고 심지어 가해자의 편에 서서 선전을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던 이들에게는 진심 어린 자기반성과 책임있는 행동이 요구됩니다. 상황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심지어 굶주리는 이들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하려 했던 국제평화활동가들이 공해상에서 불법적으로 납치되고 배 위에서 폭행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특히 배에 타고 있던 유일한 흑인 활동가는 집중적인 폭력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태의 이면에 인종차별이라는 추악한 문제까지 뒤엉켜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자국의 시민이 동맹국에 의해 국제법을 위반하며 납치되고 폭행당하는 상황에서도 강대국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누가 이 참혹한 비극 앞에서 침묵했는지, 누가 방관했는지, 그리고 누가 기꺼이 가해자의 편에 섰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양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용기를 냈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 또한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외면하지 않는 것, 이 고통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작은 연대의 목소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아 메마른 땅에 작은 평화의 씨앗 하나를 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잠시나마 멀리 있는 이들의 고통을 함께 기억해 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발딛고 선 이 땅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 가자 지구에서는 인류의 양심을 시험하는 참혹한 비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명백히 인간이 만든 재앙, 바로 기근입니다. 텔레비전 화면과 스마트폰 액정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미지들은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든 것들입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아이들,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아이들, 그 곁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무너져 내리는 어머니의 절규. 이 모습들은 우리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은 풍경일지 모릅니다. 불과 수십 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끔찍한 굶주림과 싸워야 했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지해 힘겨운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압니다. 굶주림이 한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를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봉쇄로 인해 가자 지구는 거대한 감옥이 되었고,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는 목소리들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주장하며 이 모든 비극이 어쩔 수 없는 전쟁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명분으로도 굶주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의 여론에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문제를 복잡한 역사와 정치적 갈등의 연장선으로만 보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미국의 저명한 코미디언이자 시사평론가인 존 스튜어트와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너무나 명백하게 비인간적이고 끔찍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 유대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입을 다물라는 말을 듣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침묵이야말로 이러한 잔혹 행위야말로 유대 국가의 미래를 훨씬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잡성이라는 변명 뒤에 숨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얽히고 설킨 중동의 역사를 모두 이해해야만 이 비극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1948년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많은 협정과 조약의 내용을 전부 알아야만 분유가 없어 죽어가는 아기들을 보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압니다. 앙상하게 마른 아이의 텅 빈 눈동자를 볼 때 우리는 그 어떤 이념이나 명분보다 앞서는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 인간으로서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 바로 그 도덕적 명확성이 지금 전 세계의 양심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주류 언론이 걸러내던 참혹한 이미지들이 이제는 아무런 필터 없이 전 세계 사람들의 스마트폰으로 직접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테러리스트들이 아기 분유 밑에 숨어 있었다는 식의 변명을 믿지 않습니다. 200만 명에 가까운 인구 전체를 굶주리게 만드는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수개월에 걸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뼈만 남은 아이들의 이미지는 우리 기억 속에 각인된 역사상 최악의 비극들, 홀로코스트나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같은 끔찍한 순간들을 소환합니다. 인류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바로 그 모습들이 21세기에 버젓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 비극을 멈출 힘을 가진 강대국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혹은 복잡한 정치적 계산 속에서 이 참상을 사실상 묵인하거나 심지어 무기를 지원하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은 이 비극을 규탄하기보다는 이에 항의하는 자국민들을 비난하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투표 하나하나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무기가 되었음을 그들은 과연 알고 있을까요? 이제 와서 상황이 나빠졌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개월 동안 진실을 외면하고 심지어 가해자의 편에 서서 선전을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던 이들에게는 진심 어린 자기반성과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됩니다. 상황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심지어 굶주리는 이들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하려 했던 국제평화활동가들이 공해상에서 불법적으로 납치되고 배 위에서 폭행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특히 배에 타고 있던 유일한 흑인 활동가는 집중적인 폭력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태의 이면에 인종차별이라는 추악한 문제까지 뒤엉켜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자국의 시민이 동맹국에 의해 국제법을 위반하며 납치되고 폭행당하는 상황에서도 강대국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누가 이 참혹한 비극 앞에서 침묵했는지, 누가 방관했는지, 그리고 누가 기꺼이 가해자의 편에 섰는지를 말입니다.